실내외 이동 로봇의 자율주행을 위한 위치인식 및 맵 작성 관련된 기술이고요. 저희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명예형 교수님께서는 주로 발명하신 기술이고요. 이런 순서대로 따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다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자율주행 자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라든가 교통환경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디텍트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그런 기술인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기존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GPS 기반 기술 같은 경우에는 GPS 신호가 지금 이 상황에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실내에 들어가서는. 그래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용하는 것들이 이제 그 3개 이상의 신호를 발사하는 그런 우선 신호들을 갖다가 디텍트를 해가지고 거기로부터 해가지고 삼각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치 추정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와이파이 기술을 이용하는 것들도 있는데, 실제 이제 와이파이 기술을 이용한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율주행 자체에 이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오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오차가 수미터 이상 정도 되다 보니까 사람이 쓰기에는 이제 가능한데요. 이게 이제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에다가 쓰기에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5m 이상 이제 에러가 난다는 얘기는 실제 이제 거리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5m 안에 2개, 3개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죠. 저희가 개발한 기술 자체는 평균 주행거리 오차가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한 노선으로다가 주행한다라고 하면 한 10cm 언더로다가 오차가 나오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렇게 복잡한 기술은 아닙니다. 기존에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센서들을 갖다가 퓨전해가지고서 사용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서 많이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글에서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독일에 있는 학교라든가 미국 쪽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셨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cm 언더 이렇게 나오는 기술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D 라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저렴해졌다라고는 하지만 3D 라이다 자체가 좀 고가이다 보니까 3D 라이다 자체를 사용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3D 라이다를 쓰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2D 라이다 같은 거, 그 다음에 영상 이식 센서, 그냥 우리 노트북에 달려있는 영상 카메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자기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서 퓨전해 가서 이제 위치 인식을 하고요. 그걸 이용해 가서 하게 됩니다. 특징은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실내에서 주행한 실시 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행을 하는데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부러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보셨다시피 이제 화분의 위치를 임의로다가 이제 변경을 시키게 됩니다. 보통의 위치 인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뭔가 디텍트하고자 하는 그런 기준점들이 바뀌게 되면 에러를 많이 발생시키게 되거든요. 저희는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해가지고서 주행하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또 하나가 실제 이제 특징점들을 이용해 가서 이제 실내에서 위치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영상 인식을 통해 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녹색 팔레트를 갖다가 이제 임의로다가 자리를 바꾸죠. 그럴 경우에 기존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공간을 왜곡시켜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사각형 모양의 실내 공간을 갖다 위치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찌그러진 모양 형태로다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실제 자율주행 자체가 이제 힘들게 되는데, 저희는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여기서 실제 저희가 이제 보완해 가서 나온 모양을 보시면 빨갛게 돼가서 실제 이제 정사각형 스퀘어 모양으로다가 실내를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실제 이제 이 실내 공간에서도 지자기의 자기장이 이제 전파를 하게 되는데요. 자기장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자기장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일정하게 있는 것들이 아니라 플럭츄에이션이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그래서 어느 부분은 높고 어느 부분은 낮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지자기 센서를 이용해서 또한 위치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실내에서 GPS를 전혀 쓸 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는데 뭐 이런 지자기 센서를 이용하게 되면 아주 쉽게 위치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휴대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휴대폰에 다 지자기 센서 다 들어가 있고요. 보통 지자기 센서가 뭐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위치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거의 실시에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거는 이제 보고 기술을 이용해가지고서 실내에서 저희 이제 그 KA 빌딩이라고 해서 꽤 큰 빌딩 안에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했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안 형태로다가 나온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위치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센서들을 퓨전해가지고서 카이스트 학교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특히나 이제 경사로라든가 그다음에 장애물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자기 위치를 갖다가 인식하지 못하고 에러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적으로다가 맵을 또 만들고요. 거기에 맞춰가서 실제 이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맵을 만드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맵을 작성한 다음에 또 이제 주행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외가 되고요.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제 좌회전을 할 텐데 좌회전이 경사로가 있습니다. 경사로가 있으면 사실은 오토매틱 센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많은 에러들이 있습니다. 또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이제 구할 수가 있고 지금 방금 보신 복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특징점만 가지고서 위치 인식을 한다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갖다가 퓨전해가지고서 정확하게 위치 인식을 하는 거고요. 네. 주변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러 위치 인식에 대한 에러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뭐 잘 알아서 가고 있습니다. 일부러 앞으로 나가시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실내에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문을 이제 벗어나서 실외로다가 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 실외 같이 연동해가지고 이동을 한다,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 안 되죠. 네, 정확하게 이제 실내와 실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하는 것들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센서 하나만 가지는 단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토매틱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로라든가 그다음에 이끌림에 대한 에러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만 쓰는 것들이 아니라 영상도 쓰고요. 그다음에 지자기 센서도 쓰고 그다음에 2D 라이다도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 이렇게 중력 센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가서 같이 퓨전해 가서 신시를 하게 되면 에러율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실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센서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휴대폰에서도 이제 구현을 해서 라이센싱한 업체가 구현을 해가서 이걸 뭐 VR, AR 적다가 활용한 적도 있었어요. 이거는 실제 이 기술을 이용해가서요, 그 교량을 갖다가 이제 측정한 건데요. 실제 이제 교량 밑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GPS 센서가 이제 신호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 인식을 갖다가 잘 못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기술을 이용해가서 위치 인식을 하고 맵을 만들고 이렇게 한 거고요. 네, 드론 밑에다가 이제 하얀 카메라, 그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면서 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얀 카메라에다가 이제 촬영을 한 거고요.
그 뭐 뷰랑 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교각의 안전 진단 등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촬영들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쉽지 않다 보니까 위험 요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여기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싶으면 이제 거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나가서 조사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맵을 작성해서 만든 거고요. 가운데 화면은 이제 상향 카메라로 다 해서 교각 밑을 촬영하면서 이제 안전 진단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비교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좌측 우측 보시면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측이 더 선명하게 물체를 인식하고 맵을 작성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뭐 자율주행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육상에 있는 로봇뿐만 아니라 그 날아다니는 드론 같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론이 자율주행하게 되면 이런 교각 밑이나 이런 터널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GPS 신호만 갖고서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퓨전해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제 관련된 논문이고요. 특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라이센싱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라이센싱한 업체 같은 경우에 아주 대규모 공장에서 물류 이동 로봇에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라이센싱을 하셨고요. 실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기술 이전을 해드는 것들이 아니라 만약에 기술 이전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약간의 최적화도 저희가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의사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희 기술 전수에 대한 오셔가지고 실제 이제 어떻게 코딩하고 어떻게 어저스먼트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기술 전수가 돼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